원래 이제 문제 읽을 때는 질문하는 부분을 먼저 읽는 건데, 예를 들면 한 중간쯤에 여섯 번째 줄에 이에 갑은 사업인정 신청 반려 처분, 사업인정 반려라는 거는 거부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갑은 사업인정을 받았을 때 구제가요? 받지 못했을 때 구제가요? 받지 못했을 때 그게 거부 처분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를 다투는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갑이 원고에 갑이 원고. 그 다음에 이 사안에서 이제 세 번째 줄에 국장은 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을은 피고예요, 피고. 다시 갑은 본안 심리에서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요, 적법이라고 주장해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피고인 을은 적법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적법이라고. 그때 이제 을 얘기가 나오죠. 을은 피고는 국장은 사업인정 시에 환경부 장관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10점이에요, 10점. 그럼 아까 21조에서 국장이 사업인정하기 전에 누구와 협의해야 되죠? 이 사안의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요, 협의. 그래서 협의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세 번째 줄에 환경부 장관이 협의할 때 환경상의 이익이 적어서 사업인정 해줘도 된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견해를 표명했는데, 환경부 장관을 B라고 하면 B는 환경상에 끼친 영향이 적으니까 사업인정 해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서 사업인정 신청을 반려했다는 말은 환경부 장관의 의견에 위반해서 한 거예요? 따른 것이에요? 위반해서 한 거지. 사업인정 해주는 게 좋겠다 했는데 위반해서 했다, 위반해서 했을 때 이 환경부 장관의 의견에 구속되면, B의 의견에 구속되면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구속되면. 근데 만약 구속되지 않으면 위반하더라도 적법이 되는 거예요. 적법. 그래서 요 지문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요 양가로 1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협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그걸 쓰는 건데, 얘부터 먼저 해결하면 112페이지 설문 1의 검토. 설문별로 양가로 1, 요새 이제 1, 2, 3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럴 때 설문 1의 검토 이렇게 쓰고 바로 로마자를 안 하고 별표하고 문제 소개할 때 로마자로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뒤로 안 밀린단 말이야. 설문 1의 검토에서 뭘 하는 거냐면 요 21조의 협의 규정의 취지가 뭐냐를 따지는 거예요. 협의 규정의 취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 협의 규정을 동의 규정으로 해석할 것이냐, 자문 규정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지금 국장을 A라고 하고 A가 사업인정 전에 B, 환경부 장관과 뭐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에 있는데, 이 협의 규정이 만약에 이제 동의 규정이냐 아니면 단순히 B의 의견을 듣는 자문 규정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협력행위, 즉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밑줄, 거치지 않고. 지금 협의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친 경우야. B와 협의는 거쳤는데, 이 사안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협의는 거쳤는데. 만약에 이제 B와 협의를 안 거쳤다. 그러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된 행정이 예컨대 사업인정을 했다. 그러면 전자가 뭐냐면 동의 규정이죠. 동의 규정으로 본다면 원래 사업인정 발령 권한은 A, 국장의 권한인데 동의 규정이면 A와 B가 부부라는 뜻이야. 부부. 그럼 가정일을 결정할 때 주체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 A, B가 둘 다 주체란 얘기야. 근데 B는 배제하고 지금 A 혼자 결정했잖아요. 그럼 준의 형절의 하자 가운데 무슨 하자예요? 주체하자. 동의 규정으로 보면 무슨 하자? 주체하자. 전자, 주체하자. 나중에 이제 위법은 통설 판례 다룰 때 중대하고 명백한 핵심 위법은 무효.
그렇지 않은 단순 위법은 취소 사유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근데 통상 주체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사유 밑줄. 주체하자 무효사유. 어느 규정으로 볼 때? 동의 규정으로 볼 때. 후자는 뭐죠? 자문 규정으로 볼 때. 자문 규정으로 볼 때는 A가 혼자서 결정하는 거고 B는 참고만 하는 거야. B의 의견은. 자문만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협의를 안 거치게 되면 무슨 하자? 절차의 하자 밑줄. 후자. 자문 규정이면 절차의 하자. 절차의 하자는 판례에 의하면 단순 위법이기 때문에 무슨 사유? 취소 사유. 다시 동의 규정이면 주체의 하자 무효 사유. 자문 규정이면 절차의 하자 판례에 의하면 취소 사유. 동그라미 1번을 낼 수도 있고요. 이 사안은 동그라미 2번이야. 협의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죠. 그래서 협력기관 B의 의견과는 달리 B의 의견은 아까 무엇이었어요? 사업인정 해줘도 좋다. 이런 의견이었었잖아요. 거기에 달리 사업인정 안 해주고 거부했잖아요. 거부. 한 경우에 전자, 동의 규정의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이 뭐예요? B의 의사결정에 구속된다. 이게 핵심이야. 구속된다. 그러니까 B가 사업인정 해주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에 구속되는데 그에 위반했잖아. 위반.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 구속되기 때문에 주대행정위는 결론 위법이에요, 위법. 구속됨으로 위법. 이해가시겠죠? 어느 규정인 경우에? 동의 규정인 경우에. 후자, 무슨 규정인 경우에? 자문 규정인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음으로. 참고 삼대 불가하니까.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위는 반드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게 위반하더라도. 동의 규정인 경우에는 그 의견에 위반하면 위법. 자문 규정은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에요. 사안은 동그라미 1, 2 중에 어느 경우예요? 동그라미 2죠, 동그라미 2. 그래서 얘를 동의 규정으로 보면 위법. 자문 규정으로 보면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판례, 이 사안과 관련된 판례가 뭐가 있냐면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장관의 여기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 무슨 규정이므로? 자문 규정이므로 무슨 하자? 절차적 하자, 취소 사유.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가 그 밑에 판례에서 1번 동의 규정의 경우, 2번 협의 규정의 경우에서 이 동그라미 2번 판례를 써놓은 거예요. 밑에 판례는 참고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밑에 판례는 무시하시고 여기 두 번째 단락은 아는 척 한 거야. 아는 척. 첫 번째 단락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는 척이고 여기 첫 번째 단락 암기되는 부분 표시 형광펜으로 딱 해놓으겠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 형광펜 쳐놓으면 되지. 번호에다가.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은 뭐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동의 규정은 무슨 하자? 주체의 하자, 무효사유. 자문 규정은 절차의 하자, 취소하유. 판례에 따르면. 동그라미 2번은 뭐죠? 협의는 거쳤는데 B의 의견에 위반되는 경우. 그 협력기관의 의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동의 규정은 어떻게 되지 결론이? 구속됨으로. 협력기관의 의견에 구속됨으로 위법. 자문 규정의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 한번 써봐요. 정리를 한다면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사안의 경우 112페이지의 맨 아래쪽 3번 을 주장의 타당성,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21조의 협의 규정의 취지는 사업 인정할 때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 등의 영향에 대한 113페이지 맨 위에 조언을 얻기 위한 무슨 규정? 조언을 얻기 자문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 규정으로 안 보고 나는 자문 규정으로 보겠다. 자문 규정.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죠. 환경부 장관 비의 의견은 국장을 구속해요, 구속하지 않음으로예요. 구속하지 않음으로 사업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는 피고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의뢰 주장은 타당하다. 타당하다. 다시 이게 동의 규정인지 자문 규정인가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1번이 뭐야? 협의를 안 거친 경우. 2번은 협의를 거쳤는데 비의 의견에 위반하는 경우. 그 중에 이제 1번은 기출문제예요. 2번이 미기출이라 제가 2번으로 만든 거예요. 좀 이따 기출문제 확인해 볼 거야.